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파워포인트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도형 그리는 것과 서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내용입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스마트 아트로 다시 한번 빠르게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직접 삽입의 도형에 가서 도형을 그려보기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그린 도형에 간단한 색과 윤곽선을 줘보는 도형 서식도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스마트 아트로 도형 그리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그릴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직접 그릴 수가 있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스마트 아트를 사용해서 빠르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클릭을 한 후 새로운 슬라이드를 삽입하실 때 항상 엔터를 누르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왼쪽에 슬라이드 미리 보기 창에서 5번 슬라이드 찾으셨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클릭하신 후 엔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 새 슬라이드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빠르게 여러 개를 그릴 때는 삽입에 기억나시지요? 저랑 같이 삽입에서 클릭하신 후에 여러 개의 집합 모임이 바로 스마트 아트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러스트 그룹에 가시면은 이렇게 스마트 아트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스마트 아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리고자 하는 도형의 모양을 이 그래픽 선택에서 찾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개의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일단 프로세스형에 여기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은 여러 개의 도형 보이시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중간에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줄수로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은 기본 갈매기 수장 프로세스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닫힌 갈매기형 수장 프로세스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세 번째 열에 있는 기본 갈매기형 수장 프로세스를 이렇게 클릭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먼저 프로세스형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중에서 세 번째 열에 있는 기본 갈매기형 수장 프로세스형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처럼 3개의 도형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걸 도형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여기 자동으로 나오는 스마트 아트 도구라는 메뉴에 디자인 탭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고 그 중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원래대로라는 그룹 보이시죠? 바로 이 중에 오른쪽에 변환입니다. 이 변환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도형으로 변환 보이시죠? 도형으로 변환해서 한번 클릭하면은 이게 낱개의 도형이 아니라 하나의 그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이걸 그룹 해제를 통하시면은 3개의 낱개의 도형으로 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저와 같이 변환해서 도형으로 변환을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클릭하시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스마트 아트 도구가 아닌 그리기 도구의 서식이라고 나오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가보시겠어요? 그러시면 마우스 오른쪽에서 그룹화에 그룹 해제 하셔도 되고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가시면 바로 여기 중간에 정렬 그룹 보이시죠? 바로 이 정렬 그룹의 중간에 보시면은 그룹화라는 단추가 보이실 겁니다. 이 그룹화를 클릭하셔서 클릭하신 다음에 서식에서 그룹화를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그룹 해제를 하시면은 오른쪽 빈 여백에서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저처럼 이렇게 편하게 마음대로 도형을 여러 개 쉽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이동하실 때는 도형 안에서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시면 마음껏 도형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 아트로 도형 그리는 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삽입에서 클릭하신 후 스마트 아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마트 아트에서 이렇게 클릭하시고 나신 다음에 물론 여러분들이 직사각형을 직접 그리실 수도 있지만 제가 스마트 아트를 통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세스형 똑같이 가시고요. 제일 첫 번째 보이시는 기본 프로세스형. 프로세스형에서 1열 1행에 있는 기본 프로세스형을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이번에도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도형이 그려지셨죠? 이때 외곽선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원하는 대로 다양한 위치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도형화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저처럼 외곽선 라인이 보이시면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스마트 아트 도구의 디자인에 오시면 오른쪽에 여러분 변환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이때 도형으로 변환 눌러주시고요. 이제 여기 위쪽에 탭이 그리기 도구의 서식으로 바뀌었다면은 바뀌셨죠? 바로 오른쪽 정렬 그룹에서 그룹화에 다시 한번 가시는 겁니다. 그룹화 다 오셨습니까? 저처럼 클릭하신 다음에 그룹 해제를 누르시면 이제는 총 5개의 도형인 사각형 3개와 화살표 2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밖에서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사각형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살표 보이시죠? 화살표는 이렇게 저처럼 오른쪽으로 움직여 놓으시고요. 사각형을 아까 여러분들이 그려 놓으셨던 갈매기형 화살표, 수장 갈매기형 화살표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2개 화살표는 삭제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려진 도형을 삭제하실 때 저처럼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그러면 도형이 선택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이때 del 키를 눌러서 이렇게 지우도록 하죠. 다시 한번 선택하신 다음에 del 키를 눌러서 저처럼 삭제해 주시면 되시고요. 도형을 여러 개 선택하실 때는 먼저 선택한 도형을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클릭 해주시면은 저처럼 3개의 도형을 한꺼번에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먼저 클릭하신 후 Shift 누르시고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다 선택이 되었죠? 이때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듯이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크기 조절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에 마우스를 대신 상태에서 저처럼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크기를 키워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한꺼번에 도형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이번에도 왼쪽으로 쭉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기를 동시에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밖에서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형의 모양을 또는 크기를 한꺼번에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것이 바로 위쪽에 와야 되고 이게 아래쪽으로 들어왔을 때 보기가 훨씬 나으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르고 나머지 두 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위해 선택을 하신 다음에 Shift 누르고 두 번째 거 클릭, 세 번째 거 클릭하시고 나면은 저처럼 세 개의 도형이 선택되고요. 여기에서 그리기 도구의 서식을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정렬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일 처음에 앞으로 가져오기라는 단추와 두 번째 뒤로 보내기라는 단추가 보이십니까? 여기서 제가 앞으로 가져오기라는 글씨를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현재 선택한 도형을 각각의 도형에 앞으로 가져오실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맨 앞으로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뒤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그 선택된 각각의 도형을 뒤로 보내기 하거나 맨 뒤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도형들은 맨 뒤에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요. 우리는 이걸 앞으로 가져온다 라고 했습니다. 저처럼 앞으로 가져오기 클릭하신 다음에 두 번째 맨 앞으로 가져오기 보이십니까? 이걸 다시 한번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이렇게 도형을 앞으로 보내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처럼 클릭하신 다음에 Shift 누르고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도형이 선택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바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정렬이라는 그룹에서 저처럼 정렬이라는 그룹에서 앞으로 가져오기와 뒤로 보내기 이 글씨들을 클릭하셔서 도형의 순서를 정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사각형 선택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맞도록 크기 조절해 보도록 할까요? 저는 방금 여기 보는 위쪽에 여기에서 보시는 위쪽에 이 동그라미를 잡고 그대로 아래쪽으로 내렸습니다. 만약에 선택을 하지 않고 일일이 하신다면 이 크기가 일정하게 줄어들지 않거나 또는 여러 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형에 대해서 똑같은 무언가 서식을 바꾸실 때는 한꺼번에 선택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아트를 사용하니까 빠르게 도형 작업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하지요. 그러면 이때는 말 그대로 직접 하나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에서 그리셨을 때 훨씬 편리하니까 저처럼 왼쪽에 슬라이드를 하나 더 추가하고 그 슬라이드 레이아웃은 빔화면으로 해서 다시 한 번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6번 슬라이드를 클릭하신 후 엔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새로운 슬라이드가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1강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슬라이드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따로 하나하나 낱장 작업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도형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메뉴는 삽입 메뉴에서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삽입을 클릭하시고 나면은 일러스트 그룹 안에 바로 첫 번째 도형이라는 단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형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도형이 쭉 나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도형을 마음껏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동그라미를 3개를 그리고 싶다.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동그라미는 기본 도형의 3번째 있습니다. 하나, 둘, 3번째 보시는 이 도형이 바로 타원입니다. 저처럼 타원을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화살표 모양이었던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가 모양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도형을 그릴 때는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쭉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셨을 때 가장 예쁜 도형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왼쪽 상단에서 마우스를 꾹 누르십니다.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저처럼 모양을 봐가면서 오른쪽 하단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이때 이 정도 크기고 이 정도 모양이면 됐다 하시는 순간 마우스를 놓으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쉽게 그리실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리신다면 이렇게 똑같이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하나를 그린 다음에 여기에 하나를 그린 다음에 제가 2개를 더 그리려고 하거든요. 이때 바로 어떻게 하시냐면 복제라는 것을 하시는 겁니다. 저처럼 도형 하나를 그린 후 복제를 하시는 건데요. 복사와 복제는 다릅니다. 복사는 그저 이 도형의 모양을 그대로 하나 더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복제는 하나 더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놓인 위치까지도 그대로 맞춰주는 게 복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원형을 클릭한 후 복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모양의 도형이 하나 더 생성이 되셨죠? 이걸 이렇게 움직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D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단순히 도형의 모양뿐만 아니라 똑같은 위치까지 맞추어 준다는 게 컨트롤 D, 즉 복제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원으로 가는 화살표 하나 그려보도록 할까요? 도형을 직접 그리실 때는 삽입의 도형이라고 했습니다. 화살표는요, 이 중간에 보시면 블록 화살표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된 다양한 화살표 또는 꼬리 모양이 여러 방향인 화살표 이렇게 다 찾아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때 저는 여기에서 첫 번째 오른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찾으셨습니까? 클릭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원형과 원형 사이에 이렇게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잊지 않으셨죠?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신 다음에 바로 화살표를 클릭하고 복제하겠습니다. 컨트롤 D. 그러면 똑같은 모양의 화살표가 이렇게 하나 더 생성이 되었죠? 그대로 도형 안에서 드래그 하셔가지고서요. 이렇게
두 번째와 세 번째 원형 사이에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직접 그리는 것도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하실 것 딱 한 가지는 왼쪽 상단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주시라는 것인데요. 대각선 방향으로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멋진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셨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 윗라인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러실 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Shift 누르시고 같은 도형끼리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클릭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Shift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선택을 다 하신 다음에 우리가 도형을 그렸을 때 꼭 같이 해주어야 할 부분이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바로 저와 같이 하셨던 정렬입니다. 도형을 앞, 뒤로 순서를 바꿔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형이 딱딱 맞아 떨어지도록 맞춤을 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형을 원하는 대로 회전시켜 주실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도형끼리 그룹화를 하거나 그 반대로 그룹 해제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룹이 바로 여기 보시면은 정렬이라는 그룹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은 저랑 이 정렬 그룹에서 앞으로 가져오기와 뒤로 보내기 해보셨죠? 이번에는 맞춤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맞춤에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것은 바로 세로에 대한 맞춤이고요. 위쪽, 중간, 아래쪽 가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 간격을 동일하거나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서 도형과 도형 사이에 이 간격들 보이시죠? 이 간격을 똑같이 맞춰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요, 여기 맞춤에서 위쪽 맞춤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미리 맞추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실 수가 없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Shift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맞춤 보이십니까? 맞춤에서 다시 한번 위쪽 맞춤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5개의 도형의 간격을 맞춰 보도록 할까요? 클릭하신 후 Shift 누르시고 이렇게 클릭 하시면은 저처럼 총 5개의 도형이 선택이 되셨죠? 이때 바로 맞춤에서 클릭합니다. 밑에서 세 번째 세로 간격 동일하게 보이십니까? 이 세로 간격 동일하게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로 간격 동일하게 보이시죠? 여기에서는 도형들이 가로로 놓여 있으니까 세 번째보다는 네 번째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사이와 이 사이 그리고 이렇게 총 4개의 간격이 똑같이 맞춰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슬라이드에 대해서 지금 그리신 도형을 이렇게 한 가운데로 맞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것을 하나의 객체로 묶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맞춤을 하시면 훨씬 편리합니다. 이 객체를 한꺼번에 묶는 걸 바로 우리가 그룹화라고 합니다.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에서 정렬 그룹 그대로 맞으시죠? 이때 바로 정렬해서 그룹화를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그룹을 누르시고 나시면 저처럼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시고요. 이때 맞춤에 가셔서 여기 두 번째 가운데 맞춤 보이신가요? 이걸 클릭하시는 순간
이제 이 도형이 저처럼 한가운데로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형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시고요. 이때 도형을 그리실 때는 삽입에 도형에 가시면 되는데요. 이 외에도 도형을 그리는 공간은 다양합니다. 아래쪽에 오시면은 설명선이라는 도형의 그룹이 있습니다. 제가 삽입에서 클릭한 다음에 도형에 와서 여기에 설명선 보이시죠? 이 중에 바로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이걸 바로 말풍선, 생각풍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세 번째 말풍선 타원형을 이렇게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도형을 선택하시고 나시면은 얇은 십자가 모양이 된다라고 했고 원하는 위치에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된다라고 했죠. 이 도형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도형이 그려지시면 세 가지 모양이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렇게 8개의 하얀색 동그라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노란색의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얘는 바로 모양 조절점이 됩니다. 지금 말풍선의 꼬리가 여기에 있는데요. 제가 말풍선의 꼬리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면은 이 모양 조절점에 마우스를 대시는 순간 보세요 여러분. 마우스의 꼬리가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지요. 이때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말풍선 사이의 꼬리의 모양을 짧게도 길게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이동을 해 주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도형의 위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회전점입니다. 그래서 회전점에 마우스를 대시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도형의 세 가지 점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도형을 그린 후에 도형을 변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3개의 동그라미를 사용을 했는데요. 저는 이것을 육각형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6번 슬라이드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지금 밑에 깔려있는 도형이 이 사각형입니다. 그런데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죠? 이 사각형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서리가 이쁘지 않게 그려져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깔끔한 직사각형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도형 모양을 변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한 개를 변환하고자 할 때는 한 개만 클릭하시면 되지만 이왕이면 두 번째, 세 번째도 같이 변환을 시켜야 되겠죠? 당연히 첫 번째 거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Shift 누르시고 그리고 클릭 하시면은 이렇게 세 개의 도형이 선택이 됩니다. 위쪽 상단에 그리기 도구의 서식이 활성화 되셨습니까? 이때 바로 왼쪽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저처럼 도형 삽입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때 여러분 여기 두 번째 도형 편집이라는 단추가 보이십니까? 도형 편집에서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바로 첫 번째 도형 모양 변경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처음 직사각형 보이시죠? 이 직사각형에서 클릭하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모서리가 둥글었었는데 정확하게 각진 직사각형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형 변환을 해보도록 할까요? 7번 슬라이드에서 클릭하시면 이 원 3개 보이시죠? 이걸 육각형으로 변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5개의 도형을 클릭하시고 나시면 저처럼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그룹을 하실 때는 우리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정렬의 그룹화를 사용을 하셨는데요. 이 그룹을 원래대로 해제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 위에 보시는 그리기 도구 서식에 정렬의 그룹화로 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룹화 클릭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그룹 해제 나오시죠?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총 한 덩어리였던 객체가 원래대로 5덩어리로 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 첫 번째 거 클릭하세요. Shift 누르시고 두 번째, 세 번째 클릭하신 다음에 아까 도형 변경 어디서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의 왼쪽에 보시면 도형 삽입 그림의 도형 편집에서 하셨습니다. 이 도형 편집에서 클릭 한번 하시면은 도형 모양 변경을 누르셨고요. 이때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있는 것 중에서 저는 육각형을 선택해서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저처럼 이렇게 동그랬던 모양이 육각형으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형에 간단한 서식을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처럼 이렇게 도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입니다.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오시면은 바로 두 번째 그룹으로 도형 스타일 보이시죠? 보통 여기에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파워포인트가 미리 세팅해 놓은 색깔과 디자인과 스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버튼을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시면은 지정된 스타일과 색깔로 마우스만 대셔도 바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의 투명도 가능하시고요. 또는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모양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서식을 주고 싶으실 때는 오른쪽에 도형 채우기나 도형 윤곽선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은 스마트아트에서 사용을 해보셨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단색으로 채우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도형 채우기에 바로 그라데이션 보이십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번에는 그라데이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은 색깔이 여러 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효과를 주는 게 그라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은 그라데이션은 바로 어두운 그라데이션에서 제일 밑에 보시면은 선형 위쪽이라고 보이십니까? 이렇게 위에는 연한 초록색으로 아래는 진한 초록색으로 클릭하시면은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처럼 이렇게 도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클릭하시면은 단색뿐만 아니라 그라데이션도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그라데이션은 바로 먼저 색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에 들어오면은 원하는 모양의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선택해서 클릭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도형에서는 윤곽선을 없음해 주시는 게 깔끔합니다. 물론 선택하셔서 윤곽선의 색도 변경을 해주시고 윤곽선의 두께랄지 대시 스타일도 선택하실 수가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보통 도형을 그리셨을 때 윤곽선 없음으로 하시면 가장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도형을 그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이 바로 회색입니다. 특히 이렇게 화살표 같이 의미 없는 도형이 그려졌을 경우에는 이 의미 없는 도형을 클릭한 다음에 왼쪽에 회색 계열 색깔 상자에서 하나를 선택한 후 윤곽선은 없애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많이 처리를 합니다. 자, 도형 채우기에서 색을 하나 이렇게 선택한 후 윤곽선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간단하게 도형의 색깔도 주실 수가 있죠.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시면 말풍선 상자 보이신가요? 말풍선 상자 클릭하신 다음에 도형 채우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색 단색도 가능하시지만 여러 색이 섞인 그라데이션도 있고요. 마지막에 파워포인트가 질감도 제공해 주는 거 보이시죠? 질감은 우리 이렇게 색깔에 뭔가 질감이 들어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이렇게 하나 클릭을 해 주시고요. 윤곽선은 어떻게 해주시는 게 좋다고요? 없음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질감이 표현된 도형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도형에 대한 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기 도구에 바로 도형 스타일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형 효과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선택하시겠습니다. 똑같은 효과를 주시는 게 통일감이 있으므로 하나의 도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Shift 누르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도형을 선택을 해 주십시오. 이때 도형 효과에서 클릭하시고 나시면은 미리 설정 보이시죠? 이때 미리 만들어 놓은 설정들로 이렇게 도형의 투명도랄지 두께감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2차원도 가능하고요. 아주 효과적인 3차원 모양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일단 두 번째 효과 기본 설정 2를 클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형 효과에서 클릭한 다음에 그림자 보이십니까? 바깥쪽 그림자는 물론이고요. 내부 그림자도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근감에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마치 입체적인 그림자로도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근감에서 세 번째 원근감 아래를 클릭하도록 하죠. 도형 효과에서 클릭하시면 반사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음영이라고 하죠. 바로 우리가 반영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도형과 맞붙은 반영도 주실 수가 있고 일정 거리가 떨어진 반영도 이렇게 주실 수가 있죠. 자, 마음에 드시는 반영을 하나 선택하셨다면 클릭하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도형 효과에서 네온 보이십니까? 그러시면은 이렇게 도형의 외곽에 뿌연 네온 효과도 가능하십니다. 그 양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온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거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도형의 스타일을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도형의 색과 윤곽선과 효과를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6번 슬라이드도 한번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효과를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아트를 사용한 도형 입력과 직접 도형을 그리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도형을 그려 보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서식 적용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